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제도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지금 요양보호제도에서 뭘 시작하고 있냐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 유형, 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유형 하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이렇게 이제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종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어르신들이 거부를 한다던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따른 대처 방안도 한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 놓고, 물론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수월하게 쉽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는 것보다는 대처 방안 한두 개 정도는 알고 있어서 이 대처 방안을 시도를 해보고, 또 요양보호라는 것이 일단은 상황별 요양보호, 대상자의 상황이나 아니면 대상자의 질병,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방안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체 활동에서 세면, 얼굴 닦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살펴봤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머리 같은 경우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는다. 저희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머리카락 길이가 길지 않거든요. 머리카락 길이가 길다 보면 어떤 개인위생 차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고, 또 욕창이라던가, 그러니까 두피에 욕창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시간이 되면 머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거부했을 때 이제 대처 방안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할 때 혈압이 높거나 체온이 높거나 이럴 때는 이제 잠깐 이제 목욕하는 시간을 뒤로 미룬다던가, 아니면 대상자 상태를 정상으로, 그러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체온이 높을 때는 체온을 이제 정상 체온으로 돌린 다음에 목욕을 이제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자꾸 이제 목욕을 하려고 했을 때 대처 방안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9번 보시면 배변감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제 소변을 본다던가 대변을 본다던가 이렇게 배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제 첫 번째가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왜 화장실에 가기를 싫어하시는지를 이유를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 이런 것들도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르신 식사 제공 같은 거 할 때 누운 상태로, 그러니까 어르신이 1등급이거나 2등급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 앉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셔야지 식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구토, 청색증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힘들거나 귀찮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던가, 어르신이 힘들지 않게 우리가 이제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에 보면 이제 전동 침대나 수동 침대 이런 것들을
대여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여 품목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 자세를 만들어 드리고 식사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처 방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자면 어르신이 외출을 하는데 교통 신호를 어기면서까지 길을 건너자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타인한테, 그러니까 뭐 운전자라던가 다른 도보자 분들한테 이제 불편감을 이제 제공할 수 있고, 가장 큰 게 이제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통 신호 같은 경우 뭐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보면 이제 신호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파란 신호였다가 빨간 신호로 바뀌어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한 뭐 2분 이쪽 저쪽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신호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3번 보시면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켜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그러니까 대상자이신 어르신이 산책을 이제 원하신다, 산책을 요구하신다 하면은 당연히 산책을 같이 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제 대상자 아닌 뭐 애완견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이제 뭐 산책시켜 달라고 한다라는 것들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을 설명을 한다. 이제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뭐 애완견 산책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단호하게 이제 끊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이제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34번 보시면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해서 마사지를 제공받은 후에 계속 받기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와상이신 분들,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이 체위 변경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 그러니까 체위 변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절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내 체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제공을 할 수는 있지만, 제공받고 나서 계속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대처 방안에서 마사지 이외에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요양 서비스 시간 급여 내용이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계속 다른 서비스는 싫고 마사지만 계속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 어르신 제가 이거 마사지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해드리고, 다른 서비스, 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산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적절하게 분배되어서 서비스가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방문 시간 이외에는 대상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와상 상태로 있다라고 이제 됐을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 방문 시간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제 예외로 뭐 4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4시간 중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3시간, 4시간만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서 와상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와상 상태 이렇게 이제 3시간, 4시간에서도 뭐 한두 번 체위 변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혼자서 이제 어르신 방에서 누워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하고 이제 뭐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3번 보시면 가족이 계속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합병증을 설명을 드리고, 어르신 기본적으로 뭐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누워 계시다가 옆으로 이제 눕혀드렸다가 아니면 엎드려드렸다가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합병증, 뭐 욕창이라던가 피부 습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꼭 이제 요양보호사 혼자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이제 보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 증진에서 욕창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는 하지만, 이제 욕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욕창이 발생했을 때 치료 방법보다는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3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어르신이 입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이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식욕부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욕부진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 습관에 대한 관찰 일지를 참고한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언제쯤 몇 시에 식사를 하시면 좀 어느 정도 드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는 뜨거운 거 싫어하신다, 좀 시원하게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해야지 어르신이 조금 드신다, 이런 것들도 다 식사 습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관찰 일지를 좀 참고를 하시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르신이 뭐 냉면을 싫어하시는데 자꾸 식사에 냉면 같은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식사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입맛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처 방안 보시면 혹시 어르신이 너무 운동 부족이어서 입맛이 없는지, 그러니까 운동 부족일 때 식사를 잘 안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식사하기 전에 잠깐 산책을 시켜드리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르신이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변비라던가 구강질환, 우리 이제 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을 보실 때 이제 배가 많이 불편하시고, 또 변을 보시기 전에도 배가 많이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감 때문에 식사를 잘 안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강질환, 입안에 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의치를 하고 계시는데 의치가 좀 잘 내 입 안 구강 상태하고 잘 안 맞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식욕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변비가 있어서 식사를 하지 않으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보고를 통해서 뭐 변비 약을 뭐 처방할 수도 있고, 변비에 좋은 운동을 뭐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구강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꼭 보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이제 뭐 좀 싫어하신다, 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잘 먹는 음식, 어르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드리고, 그리고 혼자서 좀 쓸쓸하게 식사하는 것보다는 함께 식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밥 친구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밥 먹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즐겁게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 이제 혼자서 밥 먹는 것보다는 양을 조금 더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를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어르신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가족의 식사 준비라던가 손주분의 간식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것들을 이제 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 원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르신에게만 이제 그 양질의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르신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뭐 아니면 가족분들도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계속 요구를 하신다,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 보고를 해서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범위를 넘어선 거를 요구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보고를 통해서 이제 시설장이나 간호사나 뭐 관리 책임자가 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우리가 음식은 유효 기간 안에 있는 것만 이제 그 어르신이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유효 기간이 지난 식품은 어르신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버려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이 못 버리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허락 없이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거 버려도 돼 라고 해야지 버릴 수 있는데, 이제 버리지 마 라고 했을 때 이제 임의로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상자와 함께 냉장고 내부를 정리정돈하는 것도 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도 이제 곰팡이 같은 게 생기고, 또 아무래도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 같은 경우는 색깔이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하고 같이 정리정돈하다 보면 이거는 못 먹겠다, 버려야 되겠다, 어르신이 또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분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거 유효기간 지난 거를 이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게 하신다라고 해서 가족분이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가족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 치료식이 맛없다고 불평한다. 그러니까 치료식이라는 게 만약에 대상자가 고혈압이 있으시다 그러면 고혈압 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혈압 시기의 대표적인 게 저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싱겁게 먹어야 되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게 뭐 고기라던가 해산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들을 이제 좀 피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좀 제한적으로 이제 어르신이 불평을 하시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사나 이제 간호사에게 상담을 한 후에 제한적으로 대상자 취향에 맞는 음식을 이제 뭐 좀 만들어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간 맞출 때 좀 짠 음식보다는
이렇게 소금을 넣는 것보다는 다른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르신이 식사에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짠맛 간이 맞는 것보다는 다른 향으로 이제 입맛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어르신이 너무 많이 불평을 하시고 잘 안 드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필요하면 영양사나 주치 간호사 등과 연계를 해서 치료식 범위를 조금 이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의사가 직접적으로 대상자한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비닐 종류라던가 플라스틱 종류, 종이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이 잘 안 하시려고 하신다. 그냥 다 한꺼번에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이제 버리려고 하신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분리 배출을 시행하지 않으실 때는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종이 넣는 칸 따로, 플라스틱 넣는 칸 따로, 음식 넣는 칸 따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다던가, 어르신이 좀 어려워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림 같은 걸로 표시를 해서 이제 뭐 종이 그림, 플라스틱 그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서 어르신이 이제 각각 넣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출을 할 때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이제 그 칸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요. 자, 4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하고 라포 형성이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이제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 청소하고 난 후에 대상자가 물건이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치매이시거나 라포 형성이 안 됐을 때 청소했을 때의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위치를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시기 전에 어떤 것들은 이곳에 놓고 뭐 어떤 것들은 이쪽에 놨으니까 어르신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은 청소할 때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이제 원래 있던 곳에 물건을 잘 놓아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건의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확인시켜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자꾸 요양보호사를 의심하신다던가 도둑으로 이제 뭐 인식을 하신다던가 이럴 때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가족이라던가 시설장에게 알려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일들을 좀 요구하신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계속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통해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44번 보시면 어르신이 외출하실 때, 그러니까 외출하는 거는 이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 외출 시 동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출을 하시는데 자꾸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시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요양보호사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량 이용을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차량을 이용할 때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수 없고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차량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을 보시면 물건을 사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상 업무 대행,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혼자 이제 어르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 왔는데
어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음에 들지 않기 전에 구매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구한 물건을 이제 사기 전에 희망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여름 반팔을 하나 좀 사다 달라라고 했을 때 뭐 가격은 얼마 정도, 뭐 색깔이라던가 재질, 그 다음에 선호하는 상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어르신하고 상의를 하고 이제 사올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어르신이 만약에 뭐 희망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르신 가격은 한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색깔은 뭐 어느 색깔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어르신이 뭐 그냥 아무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사다 줘라고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어르신이 거동이 가능하시다, 움직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대상자하고 같이 함께 구입하러 가는, 그러니까 일상 업무 대행으로 했는데 어르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외출 동행으로 바꿔서 어르신이 직접 이제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만약에 어르신이 희망하는 상품을 찾지 못했거나 이랬을 때 뭐 사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대체품 비슷한 걸 사야 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생각을 해 놔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르신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자꾸 전화를 이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방문 요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뭐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셔갖고 막 푸념을 하신다던가 저녁이나 밤에도 계속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던가 이랬을 때, 물론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자꾸 전화를 하신다, 별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푸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통화가 어렵다라는 거를 대상자한테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르신, 제가 다른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던가, 어르신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서비스 이외 시간에는 통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제 좀 전화를 좀 덜 해주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해서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라던가 다른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반드시 보고, 이제 여기 보고할 때 보면 가족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가족한테도 어르신이 자꾸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전화하신다, 뭐 저녁에 전화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가족이 이제 그 푸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49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라고 해서 자꾸 이제 신체 접촉을 하시는데 필요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자꾸 몸을 뭐 더듬으려고 하신다던가 만지려고 하신다던가 라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말을 이제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고를 통해서 대책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험담을 한다던가 대상자가 귀가 들리지 않아서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면서 몸을 만진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단호하게 뭐 몸을 만진다던가는 이거 49번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문 목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 요양을 하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방문 목욕 서비스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문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집 청소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이거는 이 서비스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하려고 갔는데 이제 상처가 이제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상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충분하게 이제 보호자나 의료진에게 확인을 한 후에 필요하면 상처 부위에 이제 꺼즈라던가 방수 테이프 또는 뭐 비닐 봉지 같은 걸로 감싼 후에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 감싼 다음에 목욕을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통해서 안전한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처 부위가 이제 너무 광범위해서 요양보호사 둘 가지고는 목욕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요양보호사가 더 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